절대 이 방송은 ASMR 방송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부동산 SOSTV. 부동산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SOSTV. ASMR 아닙니다.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SOSTV의 김P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시러 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뜬금없이 동산 경매를 얘기하냐면은 지금 먹고 있는 과자가 맛동산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난 게 동산 경매여가지고 동산 경매를 말씀드리려고 동산 경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맛동산 경매. 네. 그래서 맛을 빼면 네, 동산 부동산 경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화면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맛동산. 네, 동산 경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법원 그 경매 사이트를 보시면은요, 자,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우리가 이제 물건 상세 검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옆에 동산이라고 나오는데, 말 그대로 동산이랑 부동산의 차이점은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일 수 없느냐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소위 말하는 건축물이고요.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거, 어떤 집안에 있는 비품이라던가 어떤 집안에 있는 용품, 어떤 가전제품 그런 게 이제 동산 경매로 이제 되고요. 자, 동산 경매는 대개 사건 번호가 부동산 사건 번호는 2018, 2019 타경으로 시작을 하는데 동산 경매는 본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산 경매가 이루어지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뭐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동산 경매랑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산 경매는 요 실질적으로 어떤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매각 장소가 지금 보시면은 서울시 서초구 이렇게 어떤 반포동에 있는 어떤 빌라고요. 자, 가격은 191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최저 가격은 압류 목록을 보면은요, TV, 컴퓨터 본체, 오디오 뭐 이렇게 짜르륵 있는데요. 일단 동산 경매 자체는 법원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 가정집이나 경매를 당하는 이제 집이나 아니면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동산 경매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채권자가 채권이 확보가 안 될 때 추가적으로 부동산에 동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경매를 걸 때는 그 경매가 당하는 집에서 이제 또 동산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미 명도 집행이 돼서 다 짐이 집행관 사무실에서 압류를 해서 다 그 보관을 하고 있을 때 그게 3개월이 지나면은 그 집행관 사무실에 쌓여있는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물건 자체를 다시 동산 경매로 붙입니다. 그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지금 또 이제 이전 페이지로 보면은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 있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행관 사무실에 있는 건데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집행관 사무실에 있는 겁니다. 9,500만원의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지금 집행관 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그 경매 동산 경매에 붙이는 케이스인데요. 일단은 동산 경매는 요 경매가 당하는 가정집이라던가 아니면 집행관 사무실 두 군데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동산 경매는 저도 참가를 몇 번 해봤지만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가보면은 집행관이랑 동산 경매를 받는 사람 당사자 딱 2명밖에 없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랑 좀 비슷한 원리인데, 여기에 동산 경매를 당하는 가족한테 먼저 요거를 일단 동의를 구합니다. 먼저 경매를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먼저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욕심이 나는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받을 수는 없고 거기에 있는 모든 동산을 한꺼번에 경매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은 희소가치가 있는 어떤 조각상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동산 경매를 뛰어들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일반 직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수익은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 들이는 거에 비해서 신경 쓰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재미는 있지는 않습니다. 재미는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동상경매 유심히 보시면은 또 동상경매를 통해서 또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희귀하거나 조금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동상경매로 나왔을 때는 아 여기 예 이런 거 하나 있네요.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거 보면은 조금 뭐 석고상도 이렇게 동상경매로 나오는데요. 이런 게 만약에 어떤 석고상이 조금 더 희귀 가치가 있고 하다고 하면은 이 동상경매를 통해서 충분히 싸게 그 낙찰을 받아가지고 또 수익을 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 동상경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동상의 종류가 좀 많네요. 어떻게 도움 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